JP모건 같은 경우에는 유가가 150불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합니다. 현재 미국 30년 국채 금리가 5%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반드시 꼬리 위험 경계를 해야 된다. 즉 무슨 말이냐?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현명한 투자의 길잡이 제임스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은요 이 프로젝트 프리덤 중단과 관련된 내용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럼 앞으로 이제 이란 전쟁의 한방은 어떻게 되는가? 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제 이 전쟁에 대해서 시장이 좀 내성이 생겼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어느 정도 계신 것 같은데, 사실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뭐 때문에 중요하느냐, 이 유가 때문에 중요한데요. 이 유가가 안 내려오고 버틴다 라고 한다면 사실상 언젠가는 이게 인플레이션이라는 칼날로 돌아올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렇게 공급망 충격에 의해서 발생한 유가의 상승은 결국엔 경기 침체로 이어진다 라고 하는 게 역사가 증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이 전쟁이 어떻게 끝날까를 우리가 아는 것은 반드시 중요하다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 주 월요일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프로젝트 프리덤이라고 하는 거를 시작을 했죠. 호르무즈 해협에 있었던 배들을 이제 구출하겠다 라고 하는 그런 작전을 프로젝트 프리덤으로 명명을 한 건데, 이게 3일 만에 중단이 됐습니다. 그럼 그 이후엔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프로젝트 프리덤이라고 하는 게 그게 나오게 된 배경이 뭐냐면, 사실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전쟁 권한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그 의회의 승인이 없이 행정부가, 즉 정부가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기간은 60일의 한계입니다. 만약에 그 60일이 지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미국 의회의 승인이 없이는 전쟁을 이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 전쟁을 60일이 지나기 전에 끝내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압박감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프로젝트 프리덤을 시작을 한 건데, 근데 생각보다 이란이 즉각적으로 반박에 나섰죠. 이 프로젝트 프리덤을 휴전 협정 위반으로 간주를 하고 호르무즈 해협에 진입하는 모든 군사자산에 대해서 즉각적 공격을 경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작전을 시작했다가 바로 중단을 해버렸는데,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수사 테이블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자 하는 전략적인 양보이자 시장에 과열된 정제 프리미엄을 일시적 냉각시키는 시도입니다. 근데 이게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미국 30년 국채 금리가 월요일 기준으로 5%를 돌파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국 30년 국채 금리가 5%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 입장에서는 임계점이거든요. 임계점. 그걸 넘었기 때문에 이제 이 전쟁 프리미엄을 좀 이제 냉각시키려는 게 아닌가 라고 하는 그런 시장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게 현재까지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프리덤이 5월 3일 날 이제 그 미국 시간 기준으로 출발을 했고요. 그래서 5월 4일 날에 실제로 미국이 군대를 투입을 해서 호르무즈 해협에서 배를 구출하려고 하자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군사자산 공격을 경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휴전이 거의 깨질 뻔했는데 5월 5일 날에 파키스탄에서 중재를 제안을 했고, 여기에서 이란이 14개 평화 제출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5월 6일 트럼프 대통령이 프로젝트 프리덤 전격 중단하겠다 라고 발표를 했던 그런 게 이제 지금까지 타임라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다시 협상으로 돌아오고 있는데, 사실 지금까지 알려진 미국과 이란 간의 협상의 아젠다를 보게 되면요, 이 둘이 엄청나게 다릅니다. 일단 미국 같은 경우에는 휴전 기간을 2개월 제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란은 30일 이내에 모든 문제를 종결해야 된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상 통제권, 즉 호르무즈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군 주도로 호송을 해야 된다 얘기하고 있고, 이란은 이번에 호르무즈 해협을 막아서 전 세계 경제에 타격을 줬고, 그리고 이 호르무즈 해협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의 통제하에 둘 것이다. 그래서 호르무즈를 지나려는 배들은 앞으로 이란의 그 허가를 받아야 되고 이란에게 통행료를 내야 된다 라는 거를 협상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가 매우 어려운 제안이죠. 그리고 그 군사적 철수와 관련된 부분도 이란은 이란 주변 지역에서, 즉 중동에서 미군의 전면 철수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것은 미국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죠. 그리고 경제적 조치에 대해서도 일단 미국은 핵 합의가 먼저다라는 입장이고, 이란 입장에서는 먼저 봉쇄 해제하고 자산 동결 해제하고 배상금까지 지급해야지만이 우리가 핵에 대해 대기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전쟁이 발발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인 핵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미국은 즉각 폐기를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이란은 일단 전쟁부터 끝내고 논의하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 둘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현재까지도
전쟁이 발발된 지 거의 한 2달, 3달이 경과하고 있는 현재까지도 사실 양측의 요구사항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 장기화될 수밖에 없다는 전망들이 나온 이유인 거죠. 이 간극이 좀 줄어들어야 되는데 사실 간극이 줄어들 만한 그 어떻게 보면은 동인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란 입장에서는 호르무즈 핵무기는 자기들의 생명줄과 같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미국은 그거를 포기하라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둘이 결국엔 협상에서 평행선 달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전쟁이 장기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쟁이 장기화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당연하겠지만 유가가 엄청나게 급등을 합니다. 그래서 JP 모건 같은 경우가 가장 이 유가에 대해서 비관론적인 시나리오를 얘기하는 하우스 중 하나인데 JP 모건 같은 경우에는 유가가 150불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합니다. 이게 왜 그러하냐면은 실질적으로 재고의 양파 껍질 이론이라는 것 때문에 그런 건데 현재 전략적 상업적 재고 중에서 실제 운영 가능 물량 8억 배럴 중에서 이미 2.8억 배럴이 소비되었다고 JP모건은 집계하고 있습니다. 즉 재고가 빠른 속도로 빠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정유사들 입장에서는 가격에 무관해서 현물 확보에 돌입하게 될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되면은 유가가 비선형적으로 급등할 수밖에 없고 왜냐 정유사들이 이 현물 확보를 돌입하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가격이 기하급수적으로 오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에서 지나가는 이 그 전체 총 석유의 양이 1일 2천만 배럴 정도라고 합니다. 근데 이 공백이 전략 비축유 강철과 같은 걸로는 메꾸기가 매우 부족하다. 그래서 이 해협의 봉쇄가 장기화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가가 오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골드만삭스도 똑같이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월가에 있는 주요 하우스 중 2가지 하우스가 이 에너지 시장에서 실존적 위협이 이미 나오고 있다는 전망을 펼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호르무즈 해협이 장기화되게 되면은 전쟁 이후에 빠르게 소진되는 이 그 재고를 채울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유가가 결국엔 통제 불능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요 IB들의 전망을 보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기본 전망치가 JP 모건 같은 경우에는 유가를 100불 정도를 기본 시나리오로 보고요. 골드만삭스는 100불 이상을 기본 시나리오로 봅니다. 시티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좀 낮게 보는데 91불, 84불 보고 있고요. 이것도 사실 전쟁 전에 비하면 높은 레벨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최악 시나리오로 간다. 봉쇄가 지속된다 하게 된 경우에는 대부분의 하우스들이 유가가 100불 이상, 150불 수준에서 머물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낙관적 시나리오로 가서 협상이 타결된다고 할지라도 JP모건은 만약에 타결된다고 할지라도 유가는 83불에 머물 것이다 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은 사실 이 양측이 제시하고 있는 이 아젠다가 너무 상이하기 때문에 단기간에는 어려울 것이라고 보는 것이 주요 월가 하우스의 의견이다 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금융시장에는 당연하겠지만 지형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건 스탠리에 있는 리사 셀렛이라는 유명한 이코노미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번 전쟁이 시장의 전통적인 안전자산 문법을 무너뜨렸다 라고 말을 하고요. 그리고 금과 달러도 지나쳤걸 상실을 했다. 그리고 현재 시장의 충격을 value at risk라고 하면서 이제 그 전반적인 변동성이 커지는 국면에 있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은 아직까지 주식시장이 이 전쟁의 장기화 가능성을 프라이싱하고 있지 않지만 이렇게 되면은 주식과 채권, 금 전반적인 자산 배분 모델이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할 정도로 동반하락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 주요 월가 하우스들의 의견이다.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가 IB들이 S&P의 연말 목표치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보게 되었을 때 대부분 하우스들이 현재보다 높은 수준을 보고 있습니다. 현재 S&P가 대략 한 7,200 정도 선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근데 JP 모건 같은 경우도 S&P 연말 목표치를 7,600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약간은 더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원인은 뭐냐? 당연하겠지만 AI와 기술 혁신에 의한 AI 캐펙스 증가 그리고 이로 인한 기업들의 실적 증가 이거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AI가 주도를 해서 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분의 3 법칙 적용을 해라. 이건 뭔 말이냐? 3분의 1은 AI 주식과 같은 혁신 기술에 투자를 하고 3분의 1은 어디에 투자해야 되느냐? 유가가 오르게 되면 당연하겠지만 인플레가 올라가죠. 인플레가 올라가는 거에 대비해서 원자재나 아니면 인플레에 강한 섹터를 매수를 해라.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은 위험 해지 목적으로
되게 보수적으로 방어주 위주의 플레이를 해라 라고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전쟁으로 인해서 주식시장 자체가 내린다라고 전망을 하긴 했지만 AI로 인한 캐펙스 증가라고 하는 것도 매우 강력한 상승의 시그널이기 때문에 이 둘이 충돌을 해서 계산을 했었을 때는 그래도 AI 캐펙스로 인한 실적이 좋을 거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지금보다 더 갈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게 월가 주요 아비들의 전망이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플레 해지는 반드시 걸어야 된다. 왜냐? 유가가 높게 유지가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그 인플레 오르는 건 당연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방어주, 이건 왜 그러냐면은 경기도 둔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되게 우량한 종목들 위주로 투자를 해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 게 이 주요 월가 아이비들의 전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이란 협상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 뭐냐면 또 이란 체제 안정성입니다. 이란이 그래서 현재 정권이 현재 신정 체제로 유지가 되고 있죠. 근데 이란의 최고 지도자인 아야톨라 하메네이가 전쟁 시작으로부터 시작해서 먼저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란의 지도 공백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월가 하우스들은 이란의 정권 붕괴 확률을 65%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정권이 붕괴도 새로운 정권이 교체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그때는 비로소 협상이 다시 진행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게 주요 월가 하우스들의 뷰입니다. 근데 이러한 정권 붕괴가 언제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이 정권이 유지될 확률도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전쟁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는 게 주요 월가 하우스들의 뷰이겠다 말씀드려야 될 것 같다는 거죠. 그리고 이 호르무즈 해협이 장기가 막히면 막힐수록 사실 이 유가도 이슈긴 하지만은 뭐 비료라든가 아니면 헬륨이라든가 LNG 이런 것들도 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지나가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의한 2차 파급 효과도 나올 수가 있다. 이것은 결국엔 스티키한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즉 인플레이션을 대비해야 된다는 말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단 말인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인플레가 다시 부활할 가능성에 대해서 반드시 대비를 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은 인플레 해지 자산을 들고 있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겠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되게 되면은 에너지 가격도 급등하지만 비료 가격도 오르게 되고, 비료 가격이 오르면은 식량 가격이 오릅니다. 그리고 물류를 우회해야 되기 때문에 물류 운임도 급등하게 되죠. 이것이 소비자 물가의 전이가 되어서 인플레가 증가한다 라고 하는 사실 전에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방위 산업체가 다시 부흥할 것이다 라고 하는 주요 하우스들의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쟁이 장기화되면 장기화될수록 이 방산 업체들의 실적이 당연하겠지만 좋아지겠죠. 그래서 MSCI 방산 지수가 올해 초 대비해서 32% 수익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비용 고효율 패러다임, 이 부분이 하나의 키워드 중 하나예요. 대규모 항공기나 함정보다는 드론과 같은 이제 이런 것들을 생산하는 기업들 위주로 가격이 오를 것이다 라고 주요 월가하우스를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게 되었을 때 MSCI 방산 지수가 30% 급등을 했고, 이거는 시장보다 훨씬 더 높은 수치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패러다임 시프트에도 우리가 동참을 해야 된다 라는 의견을 주요 하우스 제시하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전쟁이 장기화가 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유가가 이렇게 높은 레벨을 유지해야 되는 것이 장기화된다. 그러면 이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에 대비를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주요 월가하우스들의 뷰이겠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시적 흐름에서 보게 되었을 때는 이제 AI로 인한 주요 빅테크들의 캐펙스 증가, 그리고 그로 인한 실적의 증가, 이런 것들은 변함이 없을 것이고, 그리고 이 글로벌 공급망 구조 재편이라는 이 흐름 안에서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게 추가면서 들어왔다는 것이 큰 틀에서의 변화이고, 그럼 우리는 그에 맞춰서 철저하게 자산을 다각화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게 결론이겠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권장드리고 싶은 것은 에너지 방산 비중을 어느 정도는 깔아두시는 걸 권장을 드린다. 왜냐? 그것이 전쟁의 장기화를 대비하는 방법이다 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골드만삭스의 3분의 1 법칙이 되게 좋습니다. 3분의 1은 AI와 같은 혁신 기술, 그리고 3분의 1은 인플레 해지, 그리고 3분의 1은 방어주, 이렇게 투자를 하는 거죠. 그리고 요즘에 헤일로 에셋이라고 하는 게 또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실질적인 실물 자산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플레가 오게 되면은 이 실물 자산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의 가치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기업들도 우리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시장이 전쟁이라고 하는 리스크를 무시하고 달리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반드시 꼬리 위험 경계를 해야 된다. 즉 무슨 말이냐, 언제 어느 시점에 급락이 와도 이상하지 않다는 겁니다. 전쟁을 현재 시장이 프라이싱하고 있지 않은데 이게 조금이라도 격화되고 그게 갑작스레 커지게 되면은 그때는 꼬리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되면은 다시 한번 이 전쟁으로 인한 주가 급락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걸 항상 대비를 해줘야 되고, 그를 위해서 블랙스완 해지나
그런 것들을 같이 겸해서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개인적으로 드리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객관적인 데이터와 증거들을 바탕으로 포트폴리오를 짜서 투자하는 걸 저희는 퀀트 투자라고 부릅니다. 저희와 함께할 방법은 여기 고정 댓글 나와 있으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저희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